네, 안녕하세요. 롤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9일 화요일 태음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옵션 만기일에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 두 가지의 매수가 장난이 아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번갈아 가면서 같이 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식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유의미한 과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옵션 만기일이 2일 남았어요. 이게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옛날에는 영향력이 컸는데 요즘은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수급이 몰린다면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요걸 클릭하면 자꾸 저기 내려가네. 자,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매수했습니다.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거 그냥 통밥으로 굴려도 대충 1조 5천억 전후 될 것 같죠. 일단 기간으로 한번 볼게요. 대충 1조 5천억 정도는 될 것 같죠. 통밥으로만 굴려도. 코스닥은 계속 뭐 별로 상관없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계속 코스피 쪽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물도 코스피에 관련된 거죠. 뭐 1700계약이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일부라도 소폭이라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건 어차피 만기가 6월입니다. 선물은. 그러니까 6월까지 앞으로 2달 정도 더 좋게 보고 있지 않느냐, 요런 느낌이고, 중요한 거는 이 콜옵션 풋옵션 이쪽인데, 콜옵션 매수량이 굉장히 이쁘게 잘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즉 상승 포지션, 만기일까지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2일 동안 위쪽으로 가면은 수익 나는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풋옵션은 내려가야 되는 건데, 매수를 하면 내려가야 되는 건데, 요거는 매수했다가 뭐 말았다, 매수했다 말았다 하는데, 선물, 주식, 옵션, 그 콜옵션 이 세 가지 상승 포지션, 요 3위일체 되는 상승 포지션을, 세 가지의 상승 포지션을 다 구축해 놨잖아요. 그럼 이건 보험 정도밖에 안 돼요. 보험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버려도 여기서 수익이 훨씬 더 크게 나는 거예요. 만약에 조정이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류어 부총이 뺨때기를 때린다거나 해서 서로 우리 무역 협상 안 해!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이 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포지션에서 손실 나는 거를 보험 쪽에서 크게 만회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상승 포지션에서 손실 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한번 볼게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볼게요. 4월. 제가 계속 4월달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4월달 코스피 주식 대충 보면 제가 약 1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통박 굴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500억. 그래요. 제가 81억 모자라는데 81억 정도는 봐주세요. 이 정도는 이 친구들 몇 초면은 사고 팔고 하는 금액이니까 대략적으로 1조 5천억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은 얘네가 평균적으로 한 2천억 정도에서 2천억 조금 이상 샀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급을 보잖아요.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2천억 이상씩 계속 사다가 한 번 정도 1,400억 나오고, 한 번 정도 이제 1,000억 정도 나왔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2천억 이상은 샀죠. 매수를 했죠. 그럼 약 1조 5천억 정도 나오잖아요. 대충 굴려도 약 1조 5천억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수급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때부터 하루 바뀐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하루짜리 수급은 크게 의미는 없어. 진짜 하루짜리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외국인 코스피를 뭐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이렇게 사면은 의미 있겠죠. 이런 1조 5천억 하루에 사면 의미 있겠지. 아니에요. 근데 하루 2천억 매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음날 3천억 매도할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연속적인 수급이 중요한 거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다음 선물.
선물 같은 경우도 제가 7천 계약 매수했을 때 주식도 좋고 선물도 좋고 옵션도 좋은데 이거 그러면 다음날 보통은 환매가 들어온다. 7천 계약 정도 좀 정도 있게 매수를 하면은 환매가 들어오는데 3천 계약 이하 매도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2천 계약 때죠. 2천 계약 때만 매도 나와도 양호한 수준이다. 그 이하면 더 좋고 했는데 다음날도 3,000원. 이틀 합쳐갖고 만 계약이다. 그 다음날까지 해서 15,000개, 그 다음날까지 2만 계약이 넘는다라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말씀드렸죠. 얘네들 이거 무역전쟁 끝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 올라오는 것만 봐도. 요거 보시면 다우지수 이렇게 올라온 것만 봐도 얘는 진짜 완벽하게 끝난 분위기죠. 무역전쟁이. 협상이 완료되고 사인만 남았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이번 달에만 들어서 28,000 계약 가까이, 27,932니까 28,000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 선물. 굉장히 큰 물량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6월 만기인데 6월까지는 시장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 혹은 6월 안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쭉 상승 쪽으로 당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콜옵션이 78호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이틀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 약간 조절이 나왔고, 최근에도 어제 오늘도 이렇게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만 해도 100억이잖아요. 225억 7,900만원. 콜옵션 상승 포지션이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다. 이틀 남았는데, 물론 다음 달 것, 차오밀 것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5월까지는 얘네가 지수를 좋게 보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월까지는 얘네가 지수를 좋게 보는 거 아니냐. 5월까지는 최소한 5월까지는 좋게 보고, 5월까지 간데도 선물 청산이 안 나온다? 그럼 6월까지 연장되는 거고, 6월까지 왔는데도 청산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롤오버 시켜서 그 다음 9월까지 혹은 여름까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뒤에 보자고. 일단은 5월까지로 보자고. 5월까지 가면서 콜옵션 청산이 엄청나게 나오고 풋옵션이 쌓인다거나 혹은 선물 청산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승 포지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5월까지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쭉 당겨주려는 모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 포지션. 풋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경우도 약간의 우려감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콜옵션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소폭 매도했다고 했죠. 근데 그 구간에는 풋옵션 매수도 줄어들었죠. 12억, 그리고 약간의 매도. 줄어들었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어저께까지. 그러면은 풋옵션도 상승 포지션을 안 살 때, 상승 포지션을 막 살 때는 이런 풋옵션 하락 포지션도 같이 사면서 보험을 든다. 근데 상승 포지션을 사지 않았다? 하락 포지션도 풋도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구간이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옳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100%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100%는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증거를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보여드리죠. 시장을 알아야지. 시장이 쭉 올라간다라고 치면 여러분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잡주를 들고 있지 않는 이상. 상식적인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상식적인 섹터, 상식적인 업황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국 소비 관련주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고 막 쭉쭉쭉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도주 계열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바이오주, 그리고 남북경협주, 요게 번갈아 가면서 될 것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중국 소비 관련주라던가 화학이라던가 이런 소비 관련주,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 내수가 활성화되면은 좋아지는 종목군들, 이런 쪽도 지수 상승률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다. 금융주도 최근에 조금은 지수 맞추기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 맞추기 나오는 종목들이랑 이렇게 같이 좀 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거가 타당한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타당한지를 보고 타당한가를 보고 타당하면은 로로쌤이 말하는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한번 투자에 도움을 얻어봐야겠다.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내 생각은 다른데라고 하면은 저랑 똑같이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데 그럼 어떻게 나는 매매할 것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시겠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최대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황에 맞게 그 해당 업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시황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면 여러분들 종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시장이 나빠지면 종목이 나빠지는 거예요. 시장이 나빠지는데 간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작년 10월에 본인들 계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 본인 계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장이 안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이 가야지 내 계좌가 좋아지는구나 생각되실 겁니다.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다우지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작년 12월 우리나라랑 다른 우리나라는 10월이었지만 얘는 이때 약간 횡보 조정을 겪으면서 박스권 그리다가 12월에 무역협상 이제 무역 전쟁을 중지하고 휴전을 선언했다. 이때 화웨이 CFO를 체포하면서 오히려 이거 휴전 선언하고 나서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죠. 거기에 요 구간은 이제 셧다운이 있었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셧다운이 있으면서 미국 내에 진통이 있었다. 우리나라랑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요 구간이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멋지게 반등을 한다. 26,100포인트 1차 목표치 다 해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린다. 어디까지 지지를 받아야 되냐? 25,400 25,400만 유지하면 되고 26,1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새로운 상승 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려면 제가 미중 무역협상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협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미리 한 이유는 얘네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움직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지금 미국이 유럽 쪽에다가 지금 신기가 불편해요. 미국은 요거는 한번 간단히 써드릴게. 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 아닐까? 요런 느낌이 있다가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외국 여기 돌파한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 수급으로 보나 우리나라만 돌파를 못한 거예요. 돌파하게 되면은 갑자기 한번 싹 당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미중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 아닐까? 다음 타겟은 EU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EU 중에서 일부 국가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그리스라던가 이탈리아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중국이랑 협상 중인데 1대1로나 이런 무역을 중국이랑 이러면은 미국이 트럼프는 가만히 놔두는 성격은 아니죠. 네, 그죠? 가만히 놔두는 성격이 아니죠. 가서 적어도 말로라도 조질 거예요, 얘네를. 실제적으로 뭘 크게 안 하더라도 말로라도 뭐라고 할 거예요, 얘네한테. 근데 이탈리아, 그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러분들 주식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최소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은 피그스라는 단어가 기억나셔야 돼요. 과거에 남유럽 국가들 금융위기가 온다. 뭐 그때 그 바로 앞에 뭐 두바이 디폴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피그스 얘기 나오고 뭐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등등등등 남유럽 국가들이랑 뭐 해가지고 위험한 거 아니냐 해서 2010년대에 2009년도부터 이렇게 반등이 쭉 올라오다가 2010년 넘어서 2012년, 13년 등등 해서 약간 꼬꾸라지죠. 글로벌 경기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죠. 거기다가 돈다발 파티가 끝났다라는 벤 버냉키의 돈 파티가 끝났다라는 요런 구간까지 해서 꺾인단 말이에요. 그거의 주범민이 그리스랑 이탈리아 이런 놈들이죠. 놈들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국가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면 이런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일랜드도 뭐 얘기 나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 국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난민들이 좀 잘 사는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난민들이.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상식적인 거니까. 난민들이 넘어가고 얘네가 가서 영국 가가지고 이탈리아 애들이 와서 서비스업 다 차지하고 뭐 폴란드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와서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3D 업종이죠. 그런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 좀 약간 힘든 일자리들. 사실 지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 부분에서 남으니까 외국인 분들이 와서 노동을 하시는 거죠. 정당한 대우를 받아가는 거.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많은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외국인 난민 탓을 하죠. 난민 탓을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 잘생겼잖아요. 매너도 좋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비스업도 잘하고 하니까 얘네가 또 우리 서비스업도 뺏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브렉시트가 나온 거다. 요 정도는 알고 가세요. 뭔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힘드니까 중국이 돈 준다고 하니까 1대1로 그럼 우리랑 연결할래?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심기가 불편할 거예요. 지금 중국이랑 해결을 봐야 되니까 얘네를 놔두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보잉이 사건 사고가 많았다. 보잉은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에어버스와 함께 양분하고 있죠. 근데 뭐 유럽 쪽에 이 에어버스사 쪽에서 뭐 2004년에도 뭐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WTO에 뭐 제소하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에어버스에 보조금 지급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안 두겠다. 너네 중국 봤지? 어떻게 됐는지 봤지? 이제 끝나간다. 경고하는 거죠. 제가 말씀 말로라도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항공기, 이건 에어버스를 말하겠죠, 당연히. 에어버스, 보잉을 살리자 이거죠.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얘네 주력 수출 품목인 치즈, 와인 이런 상품에 관세 부과하겠다. 또 EU랑 관세 전쟁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심기가 불편한 거야. 지금 에어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이탈리아 얘네가 자꾸 저렇게 삐딱선 타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나쁜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된다 보시고,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에서 약간 그럼 무역 전쟁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EU랑, 요런 느낌도 있어요. 중국이랑 잘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 아니야, 요런 우려감도 조금은 나오고 있다. 근데 자, 25,400에서 그 26,400까지 10,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으면은, 10,000포인트래.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으면은 뭐 조금 쉬어도 상관없죠. 그 정도 쉬는 정도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안 받고 있죠. 제가 우리나라 지수도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구려할 필요 없다. 이건 조정 구간인 거다. 코스피가 잠깐 쉴 타이밍이라서 쉬는 거다라고. 여기에 쏠리던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 뿐이에요. 잠깐.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쉴 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닥도 조정 구간 뒤에 다시 반등이 나와요. 코스피 쪽에 자금이 쏠리니까 코스닥에 갈 자금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스닥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둘이. 그리고 얘네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꾸준히 올라왔는데 좀 쉴 타이밍 만든다고 그게 나쁠 건 없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78,000 전후 이렇게 내려오면서 11선, 21선 요 구간까지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쉬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78,000 살짝 하회하면서 이렇게 꼬리 달고 해서 올라오는 21선이랑 한번 터치하고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얘네는 21선이랑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돌파한 다음에
21선 61선 지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21선 이탈하는가 싶더니 이거 페이크였죠. 올라오고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한번 찍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 예. 자, 코스피라고 적을 뻔했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중바닥 찍고 멋지게 올라왔다. 1월 말에 1차 목표치인 2220에서 2230포인트 사이까지 오면은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1월 말에 한번 해주고 이제는 횡보 구간입니다.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돌파 실패하고 급락이 나오죠. 2130포인트 기존에 이중바닥 찍을 때 여기 한번 반등해서 막혔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구간이다.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다음에도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 개별 종목에도 반복되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중바닥을 찍었을 때 한번 반등이 나서 저항받은 구간 있죠. 거기는 돌파한 다음에도 지지력을 꼭 받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다시 밀릴 경우, 조정을 받을 경우에 지지력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구간이고 다시 한번 회복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평선 정배열이 되면서 밑에 61선 이렇게 깔리고 21선 이렇게 올라갈 거고 지금 이미 11선 올라가고 있죠. 5일선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요게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배열이 나오게 되면은 정배열 다음에는 이평선의 확장 구간이 나옵니다. 확장이라는 건 이평선 이 구간의 거리가 넓어진 거예요. 60일, 20일, 그 다음에 10일, 5일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확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장이 나온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주가 추세가. 그러니까 이게 단기 이평선이 빨리 올라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평선 확장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등가격, 그러니까 2220포인트 요 구간에 있는 이 구간을 오늘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 수익 보는 상품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 구간에서 살짝 막아놨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오늘 살짝 매도한 게 수익 실현한 거예요. 수익 실현. 오늘 등가를 매도한 게 수익 실현이다. 그러면은 그 위쪽에 날아가게 되면 여기가 다 수익이 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만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구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구간 2220포인트 구간에서 5천 일부를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수량 말고 금액으로 봅시다. 금액으로 보면은 매도를 했죠. 자, 요게 100만 원이에요. 그럼 28억 정도 되겠죠. 28억을 오늘 2220 구간을 매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가 당연히 매수를 했고 여기는 2200은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그거예요. 2200은 포인트는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지켜줄 것이다. 이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요 구간은 원래대로 하면은 2220을 2220포인트를 못 넘어갈 것이다 막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청산하고 위쪽을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누적을 봤을 때 오늘은 이 구간은 오늘은 이 구간을 청산을 하고 있지만 그 위쪽에 이렇게 누적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2200포인트에서 매수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만 살짝 매수가 들어와서 살짝 풀어주면은 2220포인트만 살짝 풀어주면은 매수가 살짝 들어와주면은 그 위에는 2300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은 이틀 만에 여기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위를 열어놓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혹시나 조정이 먼저 나올 경우에는 한 2200 흔들기 정도? 2200포인트 흔들기 2200포인트 살짝 하회하면서 거기서 풋옵션 매도가 청산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풋옵션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꼬리를 달고 요렇게 내려오면은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2220에 대한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 차트. 그래서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제가 제 관점에선 보고 있으니까 내려가면은 오히려 좋고 반발 매수가 나와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도 그냥 바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얘는 다 위로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여기 있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조정받고 2220포인트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 아직 우리나라 시장만 더럽게 약한 겁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죠. 여기 돌파했죠. 아까 나스닥도 다우지수보다 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놈도 세다. 그래서 오늘 장중 조정 받고 이렇게 뭐 강세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770포인트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얘 연장하면은 770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다 한 780포인트 전후까지 가서 이렇게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래 지가 기껏 해봐야 747, 74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지수는 지금 워낙 안정화가 돼 있어서 그닥 지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자, 셀트리온 제가 바이오시밀러 정리해드린 거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다, 거래량 실렸다. 요거는 22만 5천원 부근 1차로 22만 5천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25만원 정도까지만 보자. 일단은 25만원 정도까지만. 만약에 25만원을 돌파하게 됐다, 22만 5천원을 돌파한다, 25만원을 돌파한다, 그때도 돌파하는 시기에 거래량이 늘고 장대양봉 혹은 갭상승 돌파가 나오면은 보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22만 5천원이든 25만 원이든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낫다. 이런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같이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 꼬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데 요게 요렇게 해서 위쪽으로 말아 올려줘야 된다.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좋아진다. 한 번 정도 위쪽으로 뽑아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밑으로 조정 나와서 21선 터치 혹은 근처까지 온 다음에 꼬리 달고 쭉 올라가는 게 좋다. 이 구간 터치할 때 매매하는 게 매매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제가 뭐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 소비주,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할 때 제가 LG생활건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워낙 비싸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해요. 비싼 종목.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좋아한다. 이런 종목.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좋아한다. 왜? 개인들이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자기들끼리만 수익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안전하고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거래량 나쁘진 않아요. 뭐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쁘지도 않고 장대양봉 이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 정배열입니다. 자, 61선이죠. 21선이죠. 11선, 5일선 이렇게 확장 점점 넓어지죠. 이 구간에서 정배열 만든 다음에 점점 이 구간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확장이라고 해요.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확장이 나온다.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 이평선은 또 빠르게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거친다. LG생활건강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었죠. 또 한 번 상승한 다음에 박스권 만들었죠. 여기서 또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박스권 만들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꺾일 때까지. 횡보하는 구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 조정, 가격이 디스카운트되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는 이 횡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횡보 조정 나오는 종목이 더 강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횡보 조정을 하죠.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그죠? LG생활건강 과거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랑, 그래서 도저히 이걸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나 코스메카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화장품 용기 기업인 연우 같은 거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좀 이따 영상 하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작해 드릴게요. 까먹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자, 에코프로비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21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왔습니다. 예, 중요한 구간.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세 이탈한 다음에 요 하단 부근 이 근처에 오면은 이 전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매매 구간이라고 했죠. 그럼 계속 줬잖아요. 매수 구간을 줬고, 어저께 급등 나왔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혹은
다중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꼬리 단 거를 쳐서 여기서 N자형으로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하나, 반등 나오고 두 개. 그래서 요 구간을 횡보 구간으로 치면서 급등이 나왔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21선 한번 맞아야 된다. 맞고 나서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 꺾였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탈 수도 있는데 여기를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 66,000원 구간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66,000원 66,000원 회복이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위쪽에 이 73,500원 구간까지 도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했어요. 느릴 수는 있어. 느릴 수는 있는데 전기차는 중국에서 중국 모멘텀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달에 SK이노베이션만 빼고 오히려 LG화학이 빠를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가 워낙 뭐 기술력 자체가 뭐 세계 최고급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본도 제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LG화학 기술력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제끼지 못했는데 제낄 수 있다고 봐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일본도 제낄 수 있고 앞으로 공장 훨씬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반도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배터리 사업이에요. 제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우리나라 3사 중에서 제일 앞서 있고 그 다음이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뒤에 이을 수 있다. 중국에서 계속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조금을 규제받았다. 자국기업만 살리기로 했다. 근데 자국기업만 보조금 계속 대줬더니 자국기업이 기술력은 없는데 보조금만 계속 빨아먹어. 그리고 나서 기업은 별로야. 기술력도 별로야.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겠다 라고 했죠. 기존의 절반 정도만 주겠다라고 했죠. 거기다 뭐 250km 뭐 이상 가야 된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300km 이상 가고 그 이상의 주행 거리와 그리고 더 짧은 뭐 15분 충전 뭐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큰 거야. 기술 격차가. 기술 격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투자해도 좀 어렵겠다라는 것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야 니네 보조금 엔간히 줘. 니네 중국 기업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공평하게 해라고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사이에 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야 우리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좀 봐줘. 빨리 협상 마무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이것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중국이 나는 협상문에 적기도 전에 우리 이미 실행하고 있어. 라고 중국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다고 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저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좋다고 봅니다. 반등도 좋을 거고 굳이 에코프로를 살 이유가 없다. 과거 에코프로 BM의 2차 전지 사업 이 관련 쪽으로 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물론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면 얘도 3만원 회복해서 위쪽을 볼 수는 있겠죠. 자회사 모멘텀으로. 그런데 이걸 볼 바에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없어요. 대신 이제 이게 여기 이제 66,000원 여기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요 구간에서 한번 매도하면 에코프로를 잠깐 올라타서 자회사 저만큼 올라갔는데 너도 가지 않으려고 기다려볼 수는 있겠죠. 길목 지키기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쪽에 수급이 쏠려 있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로 수급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거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신규 매수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장대양부 이쁘게 나오고 요 구간에서도 계속 멋지게 나왔다. 요 하단 정도에서나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죠. 이건 보유자의 영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유자분들 오늘도 멋진 모습 거래량부터 축하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36,000원 부근만 안 깨면은 36,000원은 지지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시 기존 박스권으로 내려와서 이제 32,000원, 32,000원 이 사이를 두들길 수 있으니까 36,000원은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요거는 4,000원 단위로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위에 4만원 쪽에서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지 모르겠고 그 뒤에는 44,000원, 4,000원 단위로 의미를 두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보유자분들 뭐 영역이니까 신규 매수는 아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차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게 관리 종목으로 작년에 지정이 됐다가 뭐 4년 연속 적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풀려났는데, 감사보고서 쪽에서 보고서 뭐 이게 뭐 지연돼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와 줬어요. 그냥 기존 주가 정도 온 거죠. 크게 호재라고 할 게 없어요. 감사보고서는 이거는 호재가 아니에요.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제출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여기 다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21선 61선 모아놨죠. 여기 맞고 뒤로 밀리면 차바이오텍은 뒤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21선 내려오고 그러면은 반대로 역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바이오텍은 지금 중요한 구간에 놓여있다. 25,000원 정도, 25,000원 무조건 유지해줘야 되고, 최소한 2만원까지 뭐 흔들기는 나올 수 있겠죠. 25,000원에서 2만원 요 구간에 흔들기는 버텨줘야 되고, 적어도 22,000원 돌파 중요해요. 지금 요 구간 22,000원 구간에 이평선 모여 있잖아요. 기존의 저항이기도 하고, 자 22,000원, 22,000원 요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된다.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다시금 26,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 구간을 돌파해 줘야 돼. 22,000원은 내일이라도 이렇게 갭으로 해서 돌파해 주는 게 제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까지 실리면 좋고, 어제 오늘 거래량 이렇게 실려서 여기 매물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빠르게 넘어가서 위쪽에서 놀아야 돼. 이 밑에서 놀면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2만원에서 25,000원 구간, 요 구간 지지 잘 해줘야 돼. 혹시나 밀리면 요 구간 지지 잘 해줘야 되고, 물량 소화 구간을 22,000원 사이까지, 2만원에서 22,000원, 2,000원 구간으로 요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돌파를 해야지 26,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거는 급하다. 빨리 돌파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은 매물대 요 어제 오늘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서 또 기간이 끌려가면서 피곤해질 수 있다. 다른 종목들 수익 날 때 나 혼자 소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 줘야 된다. 22,000원.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월요일 날은 좀 길어도 화요일은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오늘 중요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 옵션 만기도 앞두고 전략도 드려야 되고 해서 그리고 특징 종목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잘 넘어왔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난 타자 치는 게 어렵다,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3번 그냥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분께서 잘 보고 계시는구나, B 구독자님께서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람 설정은 꼭 해주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거는 살짝 공지를 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새로 오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입니다. 휴일 빼고 목요일까지 퇴근길 시황, 배경 검정색이다. 지금 이 영상 보면은 썸네일 배경이 검정색이죠. 그리고 이슈, 그리고 종목 진단, 뭐 요런 부분,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 요런 부분은 노란색 배경. 이거는 대중 없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알람이 필요하겠죠. 알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4월 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교육 자료 올릴 겁니다. 교육 영상. 여러분들 마인드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용어부터 해달라는 분도 계세요. 기초 용어. 뭐 매수매도 이런 거부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 용어, 마인드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그래서 마인드, 기초 용어, 정신 자세 이런 거 다 해드리고,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뭐 캔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저는 기본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시황이나 이런 거는 퇴근길 시황에서 올려드리니까 시장을 보는 경제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거는 이 검정색 보시면 되고, 기술적 이런 차트 보는 그림 보는 거 이게 좀 쉽긴 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런 거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배경이 녹색 배경이 될 거예요. 녹색이나 뭐 연두색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칠판 다 녹색 연두색이었죠, 과거에. 요즘에 화이트보드지만 우리 때는 녹색 칠판이었죠. 그래서 요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은 교육이구나, 검정색은 시황이구나. 중요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도는 검정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 그리고 노란색.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호도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선호하시는 건 노란색. 종목 얘기나 섹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슈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노란색 제일 좋아하시죠. 선호도 이걸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 녹색,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녹색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둘 다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검정색, 그 다음 녹색, 노란색이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썸네일, 이걸 말씀드리는 요 배경 색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고. 이거 배경이 검정색이죠. 요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